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좀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회의의 목적은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내용을 소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강화 및 경제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시정을 반영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고 경제과장님이 지역 경제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약 한 50분가량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경의를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기임들의 시민들을 위해서 경례에 있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내빈 절차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행사 절차 및 의정 간소화 일환으로 별도 내빈을 소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만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제천의 새벽을 제일 먼저 열고 계신 최명현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제일 앞에 줄에는 이제 쓰기도 좋고 그런데 왜 안 오세요? 전부 다 뒤에 계시고 이 큰일이구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참 일자로는 많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제천 시민과 함께하는 서민시장 최명현입니다. 60년 만에 본다는 흥명교회 인진년을 맞아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 모두 흥룡의 성스러운 힘을 듬뿍 받으셔서 운수대통하시고 행복한 날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올해 시종 슬로건을 비상하는 흥룡의 기상처럼 성공경제도시로 힘차게 비상하는 해로 정하였고 또 새해벽도 이렇게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훌륭하신 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소원과 협조 속에 출발한 민선 5기는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성공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그간 숨 가쁘게 달려왔고 그 결과 지난해 중앙과 도 단위에서 32개 부문에 각종 수상을 받아 218억 원의 포상금과 상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런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요구하는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가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는 크고 작은 지역경제 활력 사업들을 힘차고 독하게 추진하여서 성공경제도시 힘찬 비상의 해에 걸맞는 도약을 꼭 이루고자 합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아무리 좁은 도랑도 건널 수 없습니다. 저와 제천시 공직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움직이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고대 가장 큰 몽골 제국을 건국한 징기스칸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남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천의 경제를 살리는 것은 오직 제천시장만의 꿈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 모두의 꿈이기에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라 확신하면서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기 활성화에 대한 그 대책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과거에 지역경제과장을 근무할 때 구시청 자리에 이마트가 들어오려고 현지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3,000평방미터 이상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골목 상점 및 슈퍼 또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많은 참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점심시간에 시내 그 주차 단속을 좀 하지 말아라 해서 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해서 이 역전에서부터 어림지로 올라가는 번정통이 그 도로하고 학교, 스쿨 쪽 여기만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단속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지시를 했는데 신문에는 전통시장 주변에만 단속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전 지역을 해서 정말로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 스스로가 자구책을 자꾸 만들어서 해나가야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준공을 했지만은 우리 슈퍼마켓 우리 협동조합의 물류센터도 우리가 한 23억 들여서 땅은 그때 뭐 이마트 도울 때 이제 얘기를 해서 여기도 가져와 같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 오늘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86명으로 이제 늘어났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데서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는 이제 도매 사업으로 가지고 공장도 가격으로 가져오니까 도매금으로 갖다가 슈퍼에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한 단계를 줄이는 겁니다. 한 단계를 대리점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돌리는 한 단계를 줄여서 하게 되면 질 좋은 상품을 싸게 우리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마켓을 우리 물류센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정말 우리 지금 어떻게 보니까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가 한꺼번에 전부 다 일시에 들어오는 관계에서 이런 골목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이 엄청난 지금 타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역 경제도 타격을 봅니다.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 같은 데서는 돈을 보시면은 제천에서 땅을 사든지 집을 짓든지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재투자. 이 이마트나 이 롯데마트 같은 데는 오늘 저녁 밤중까지 파는 거를 내일 아침에 서울로 다 송금을 한다. 재투자라는 게 없어요. 말하자면 제천 시민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하나하나 긁어서 넣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는 뭐 많이 안 오셨습니다. 젊은 주부들 편하니까 거꾸로 막 끌고 가서 그냥 막 이거저거 몇 개 안 살라고 왔다가 보니까 자꾸만 사고 싶어가지고 20만원 30만원씩 사가지고 가게 지출비만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일도 일단 아무튼 우리가 이제 물류센터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시민 스스로가 우리 재래시장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런 골목 슈퍼를 좀 많이 이용해서 우리 경제가 이 경제 살리기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만 경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것도 회전을 시키는 것도 경제를 살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기 집행을 해라. 왜냐하면 조기 집행을 함으로 해서 한 바퀴를 더 돌리는 겁니다. 빨리 그 공사도 하고 또 돈 줄 것도 빨리 주면은 또 보상금 받아가서 다시 또 땅을 산다든가 뭐 이런 것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60% 이상을 조기 집행해라. 그래서 지금 모든 우리 시스템을 조기 집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해동과 동시에 공사도 막 시작하고 또 보조금 줄 것도 단체 같은 데도 빨리 줘가지고 거기서도 회전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도 시에서 생각을 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시니까 다 다시 한번 걸러갑니다만 제가 민선옥이 시장 공약사업에 용두천 복귀공사를 안 하겠다. 재검토해서 반납을 하고 그 대신 장평천, 용두천, 하소천을 더 정비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속이 이제 실천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난해처럼 또 금년도 아직 뭐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발전 못한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중앙시 앞을 다 파재키 놓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했을 때 과연 진짜 경제를 살릴 수가 있냐. 거기에 번개시장, 동문시장, 또 내토시장, 중앙시장 또 이 중앙시장 앞에는 말입니다. 남천동하고 이쪽 중앙동 쪽으로 순전히 거기는 농촌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홈이나 낫이나 괭이나 농약 파는데 또 뭐 분무기 파는데 이런 순전히 농업과 관련되는 장비도 파는 데도 있고 농약도 팔고 뭐 이런 가게들로 이렇게 전부 다 운집해 있는데 그걸 다 파리케 가지고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한다면은 되겠느냐.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우리 그냥 골반 번드름하게 잘 갖고 나가지고 또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물이 없잖아.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 수돗물로 장곡사 끌어올리는 걸 가지고서는 수돗물인데 그걸 흘려서 하루 종일 보기 좋게 흘러만 내리고는 뭐하는 얘기예요. 속으로 골병이 든다. 그것을 만약에 해서 물이 흘러가도록 보기 좋게 물이 흘러가도록 한다면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 가구당 연간 한 2만 한 7, 8천 원 전기세를 내야 돼요.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돈 내야 돼. 그런데도 과연 해야 되겠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건설하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그거 해놓으면 내가 가서 건설공사 좀 더 해서 벌어먹고 살자 캔가 해서 시장 납부입니다. 이 새끼 말고 돈 가지고 그걸 반납한다고 말이야. 욕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 그만큼 돈을 얻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얻어왔어요. 400억을 얻어왔다고. 금년서부터 내년 후년까지 이 앞에 장평천을 정비를 합니다. 생태하천, 고양이 강으로. 그리고 요 끝머리에 용두천, 하소천 정비 공사비가 부족한 거 72억 또 왔습니다. 그때 국비가 433억입니다. 근데 지금 472억 됐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공사도 하면은 건설업에서 또 공사도 하시게 되는 거고 그거 말고도 지금 그거 말고도 장국천에 금년보다 3년에 걸쳐서 380억 저기 워대 배구의 원서천에 314억 또 미당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엑스판드에서 미당 저수진 데까지 거기 118억 또 수산 내리천에 63억 그런 공사를 많이 얻어온다. 근데 그런 공사, 큰 공사는 우리 제천시 예산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바로 집행하고 정부에서 집행하고 한 3년 동안 한 3, 4천억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제천시 예산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 좀 총선에 나오는 어떤 분은 신당이 말이야 돈도 왔다고 돈 많이 왔다고 신경설명이 되면서 뻥뻥 흰소리 치는데 예산서는 안 들어놨느냐. 제천시 예산서에 안 들어오고 중앙에서 바로 집행하는 예산을 제천에 와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고 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한 3년에 걸치면은 상당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인데 상반기에는 아마도 이제 좀 설계하고 이러려면 보상 의림지 같은 데도 280억 주기가 무슨 하는데 보상비가 63억 됩니다. 보상이 지금 파크랜드 있는 데까지만 우선 하려고 1단계 사업. 그 파크랜드 하고 해서 그 뒤로 보상하려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240억이 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하는데 보상금 63억 하고 공사비 한 220억 하고 해서 하면은 또 건설 현장 생기는 거고. 또 요즘에 좀 시끄러운 총선에 나온 분이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를 동명학교에다가 짓는 거를 하지 말고 세명대학교에다가 줘가지고 하면은 예산이 절감되는 예산을 절감되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주부들이나 우리들이 시내 볼일 보러 나왔다가 아무 때고 가서 전시한 거 볼 수도 있고 저녁에 야간에 공연도 할 수 있고 하는 이 접근성이 용이한 돌다가 그런 걸 만들어서 그 지역이 동명초등학교가 이사를 가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두면은 도심 공동화 현상이 돼. 거기 암흑색이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바로 공사가 이어짐으로 해서 빨리 거기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회생지역으로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잘 갖고서만 한다면은 그쪽 일대가 다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많이 모이게도록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근데 세명대학교다가 건물 주면 세명대학교 건물 내지 우리 거 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려고 그러면 학생들이 사용해서 안 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못할. 그런데 그나따라 저나따라 세명대학교에서 한다 그래야지.
세명대학교에서는 언제 그런 컨벤션 센터 얘기가 나왔느냐? 혁신도시가 제철으로 거의 올 걸로 확정이 되니까 재빠르게 그 양반들이 기본 설계를 한 겁니다. 기본 설계. 혁신도시가 그때 왜 그때 한참 금방 오는 것처럼 됐을 때 저 신월리 그 공단 앞으로 그쪽으로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되니까 거기다 혁신도시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가 교육문화 컨벤션 그건 교육문화가 아니라 컨벤션 센터만 얘기됐던 거예요. 컨벤션 센터를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각종 기업의 회의라든가 기업의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를 세명대학교에 와서 하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혁신도시가 포기되고 저기 실패를 하는 바람에 그 양반들도 그만 포기한 거예요. 그 포기를 했는데 지금 간 세명대학교 돈 줄 테니까 하라 그러면 그 양반들이 돈 없다 그러는데 어떡할 겁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돈도 없고 지금 우리 계획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돈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양반 돈 한 푼도 돈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 앞장서서 만들고 국비도 오고 도비도 오고 또 여기서 재원을 만들고 또 동명한 초등학교 자리 비싼 걸 왜 사느냐? 왜 사느냐? 우리가 장기 분할로다가 산다 그랬죠. 장기 분할. 8년에서 10년. 한 2, 3년, 3, 4년만 지나가면 돈 값어치는 떨어지고 인프레는 올라가고 땅값은 올라갑니다. 노말 따라 땅 장사는 남는 장사예요. 개인이 가서 장기 분할로 산다 그러면 팔겠습니까? 안 팔아요. 교육청에서. 기관 대 기관이니까 수익 예약도 되고 장기 분할도 되고 그러면은 싸게 사다가 그 주변 일대를 잘 갖고 올라가지고서는 쉬고 또 우리 제천시의 재산이 제천의 중심에 5,000평이 제천시 재산이 되는 겁니다. 재산이. 내 재산을 내려면 사들이려면은 조금 부담이 가면 은행에 가서 빚을 내서 보태가지고 그래도 땅을 사서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먼 훗날 정말 우리 제천도 미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지 않고 희망을 보지 않는다면 꿈이 없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도심 공동화 현상 우선 방지하고 그 지역 명동이 지금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고 또 재산도 우리 제천시도 재산도 증식시키고 근데 저때 박한 말로 그런 소리를 다 했어요. 동명초등학교 지금 후문인데 있지 않습니까? 후문 있는데 누가 돈만 좀 우리가 더 넉넉하다면은 신한은행 앞에 후문 있는데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는 저 앞으로 짓고 그쪽으로 상가를 지가지고 분양을 해도 건축비 엄청 많은 보탬을 할 수 있다. 거기도 동명초등학교 담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리가 죽은 거리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에 저쪽 동명초등 후문인데 거기 갖다 상가를 잘 지어서 분양을 잘해서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이쪽 서비스형 있는 거지 살아요. 옛날에 송악반역 골목 들어가는 데까지. 그래서 그쪽 옆으로 이제 좀 이렇게 옛날 집 오래된 집도 참 사서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잘 갖고 가지고 전국 우리 시 행사도 많이 하지만 도에서 하는 행사 제천 와서 좀 하시오. 그럼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변에 다니면서 전심도 사먹고 여관에 가서 잠도 자고 전국의 행사도 또 우리 말하자면 공직자들 회의 같은 거 전국에 무슨 회의 같은 거 일로 불러드려요. 그러면 일로 온다고. 제이씨 회원들 계시잖아요. 제이씨 회장이 취임식 같은 데서 시내 할 데가 없어요. 저 호텔 아니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전국에서 막 와서 모으는 거야. 그럼 또 여기서 만약에 한다고 보자 이러네요. 주변에서 밥 사먹는 사람들을 하고 해서 얼마나 많이 지역 경제를 살리냐.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여기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 지금 우리가 조금 싱겁고 좀 어렵더라도 이거를 해치고 나갔을 때 앞으로 한 몇 년만 이 다 짓고 몇 년만 지나면 여기가 경기가 살아나고 땅값이 한 5년 있으면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5,000평이 5,000평. 5,000평인데 2,000평만 건물이 올라가고 3,000평은 공원을 만듭니다. 도심 속에 공원을 해가지고 무슨 전시해서 바깥에서 전시하는 산전시라든가 뭐 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여름밤에 시원한 뭐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접근성 용이하게 하려고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좀 이제 예산만 가지고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인다 하는데 지금 많이 들이면 그만한 재산 값어치가 또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본인 개인분들이 집을 짓더라도 조금 힘겹더라도 투자해 놓으면 돈 많이 남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다가 이거 생각을 해야지 한 단면만 생각을 해가지고는 실패합니다. 또 도전하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앞으로 제천 미래가 없습니다. 저 전라도 광주에 전라남도 도청이 있었는데 옮겨갔어요. 옮겨갔는데 광주시장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거기가 공한지가 돼가지고선 진짜 우범지역이나 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문화 갤러리 거리로 다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뭐 도청 있을 때보다 더 지금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 공공청사 이전하고 경제를 살린 시범 케이스예요. 우리 그런 거 보고 했을 때 우리도 여기 만들어 놓고 하면 사람들 많이 옵니다. 많이 오도록 또 만들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우리 제천시도 뭔가 좀 그런 좋은 시설도 들어와서 외국 사람도 끌어들이고 외국 사람들도 오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발전이 있지 맨날 저희 여기서 뭐 옹기종기 해가지고서는 한번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을 해나간다. 이런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요 제가 말씀드릴 거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서 또 우리 실무과장들이 또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하는데 진짜 어린지에서 그런 하고 동명초등학교 컨벤션 센터 하고 지금 이제 용역을 지금 거의 다 끝나갔지만은 청풍에 그린 케이블카 550억 듭니다. 550억. 만남의 광장에서 비봉산까지 가는데 3.7km예요. 그럼 3.7km를 타고 가서 비봉산을 그래서 구경을 다 하고 다시 올 수도 있고 거기서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갑니다. 모노레일이 2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버스 한 차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의 모노레일은 그저 할공장에 쓰는 행글라이더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7명 타고 올라가는데 경유로 하기 때문에 털털 이러고 올라가잖아. 전기로 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올라가면서도 많은 사람이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타고 올라와서 케이블카를 타고 이쪽으로도 올 수가 있고 여기서 타고 가서 그쪽으로 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왕복도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달평 만남의 광장에서 그쪽으로 빼면은 문화재 단지에 있는 데서 탈 사람들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 단지에서 엘리베이터를 듣다가 올라가서 타고서는 가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타고 세 군데서 탔다 내리다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3사람이 있는데 서로 달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검증.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제일 믿는 데는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그것도 하고 하우스보트 무르에 집 짓는 거
그것도 좀 한번 매체로 한번 시범으로다 해보겠다. 또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작년에 연말에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돈 20억을 확보해놓고 있지만 수상 비행장도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가 전체가 모아져서 우리가 제천을 발전시키고 제천 경제를 살리고 이것이 다 경제를 살리려는 거지. 왕암동에 왕암동에 있는 우리 제이바이오밸리 지금 34% 분양됐는데 금년까지 한 80% 분양을 하고 어떻게든지 분양을 좀 80% 이상 하고 그 옆으로다가 하나 더 짓는 걸로 또 이걸 그대로 내두면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이게 분양이 잘 돼야. 왜 그러냐면 2014년도 동서고속도로가 2014년도까지 공기가 끝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끝나면 서해안을 1시간대 김포공항 인천공항까지 1시간 20분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업이 오지 말래도 슬슬 와요. 그런데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닦아놔야지. 닦아놔야지 기업이 들어올 때 얼른 팔아먹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를 안 해놓고 들어온다 그럴 때 공사하고 뭐 설계하고 절차 밟고 하다 보면 몇 년 가는 놈을 그 어떤 분은 아이고 분양도 다 했는데 왜 또 하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쿠사를 줘요. 아니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잘신날 받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지. 잘신날 임박해서 다 한꺼번에 한 사람들 봤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잘 좀 듣고서는 다른 분들한테 얘기도 해드려야 되는데 설명할 때 가만히 듣는 것들이 가만가서 얘기하면 하나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언제 홍보했느냐는 게 홍보 귀가 아프고 눈이 아프도록 하지 우리가 지금. 옛날 방식대로 뭐 문화회관에 말하고 막 시정 설명을 하고 이러면 선거법에 걸려. 또 2월 11일부터는 이제 60일 선거 60일 앞두고는 시장도 이제 선거법에 붙여가지고 행사장에도 못 가. 그래서 부랴부랴 이 설명회도 그 전날 그 전에 지금 하느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는데 앞으로 2달간은 이제 행사장도 못 가니 그냥 뭐 결제를 하고 오시는 손님이나 만나고 이래 편하긴 편해졌어요. 그러나 이제 현장을 또 많이 돌아다니게 되겠죠. 아무튼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이 말고도 그 안에 배부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정말 변화, 도전, 창조라는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우리 제천도 머지않아서 참 좋은 도시로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변화, 도전, 창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요. 그 옛날에 써먹던 거 그 사람이 옛날 공무원을 해가지고 그 새마을 얘기하는구만. 근데 새마을이라는 향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어. 시민의식개혁 운동한다면 여기 들으시고 저 계단 내려가다 다 잊어먹어요. 그러나 그 전에 하던 새마을 운동보다 지금은 새로운 새마을 운동해서 뉴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신도 그때는 근면자조 협동이야. 그러나 지금은 변화, 도전, 창조 시대에 맞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한다. 오히려 다른 데서는 알아줘요. 뉴 새마을 정말 제천 잘한다. 나 3월 5일날 저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시장에 와서 2시간만 뉴 새마을 운동에서 2시간을 강의해달라. 알았다고 간다고 그래야지. 수백 명 앞에 가서 이제 전국의 뉴 새마을 운동 바로 우리가 4대 전략 12개 실정 과제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건데 이걸 좀 더 잘하자는 거예요. 기초 질서 지키기, 뭐 녹색 도시 만들기, 서로 나눔과 봉사, 남을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거 전부 다 손쉬운 겁니다. 이런 시정에도 많이 참여를 하자. 우리가 시민이 하나로 한 마음이 돼서 남 흉보지 말고 서로 좀 이해와 양보를 하면서 제천시 발전을 시키는데 같이 하나가 되자는 그런 뜻이 바로 뉴새마을 운동인데 뉴새마을 운동이 밥 먹이 주냐니 밥은 뭐 어떻게 해야지 먹이 주는 거야. 하여튼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오늘 설명을 좀 잘 들으시고 앞으로 금년 한 해
시장에 좀 잘 도와주시면 정말 제천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맨날 그날이 되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고 금년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금년 영이 승천하는 것처럼 제천의 경제가 살아나서 우리 시민들 가정가정마다 정말 웃음이 행복이 가득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